안녕하십니까? TV닥터 인사이드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곽동원입니다. 최근에 한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할아버님 한 분이 손담비에 내가 미쳤어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손담비, 할담비라는 별명을 얻으셨고요. 이분이 77세 지병수 할아버님이십니다. 77세, 요즘 77세는 옛날에 77세랑 다르죠. 이제 곧 100세 할담비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자, 이쯤에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0세가 되면 저런 노래를 부르고 저런 춤을 출 수 있을까? 할담비가 될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TV닥터 인사이드에서 특별한 순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꿀팁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을 초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동수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00세 시대 혈관을 지키자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시죠? 네, 안 아프고 오래 살기 위해서 간다. 이 정답이겠죠.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보통 82세 정도가 되어 있죠.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미 이리 되다 보니까 노령화가 아주 급속히 진행이 되고 노인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유병장수 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의료 환경을 쳐다보면요, 요양병원이 상당히 주위에 많습니다.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요, 집으로 가시지 않죠. 다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치료하다가 좋아지면 집으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요양병원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게 요즘 변화된 의료 환경인데, 우리가 그러면 건강하게 이렇게 아프지 않게 잘 살기 위한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혈관을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은 만사는 혈관을 통한다 해서 만사혈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심장과 혈관의 역할을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혈관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흐릅니다. 이 피가 전신으로 다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심장에서 이걸 박출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심장을 갖다가 말씀하기를 엔진이다, 아주 중요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보통 크기가 자기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여러분 주무실 때도 뛰는데 10만 번 정도 뛰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 7,200리터의 피를 갖다가 온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보냅니다. 생명을 얻는 엄마 뱃속에서 수태라는 그날부터 해서 생물학적으로 사망하는 그날까지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뛰는 아주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장과 혈관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은 이래저래 어떻게 보더라도 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뭐 암은 종류가 워낙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질환,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 네 번째는 이제 폐렴, 이렇게 염증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사망 순위가 되어 있는데요. 혈관 질환의 심장 질환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나 많은 종류의 암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죠. 그렇지만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심뇌혈관 질환은 순환기계 질환으로서 단일 혈관 질환으로서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심뇌혈관 질환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 부산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노령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심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오는 사망률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이것의 특징 자체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서 갑자기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유명인의 심뇌혈관 질환 사례를 갖다가 잘 주위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직도 심뇌 질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심뇌혈관 질환으로서 아직도 고생해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이 심내혈관 질환이 그러면 무섭고 최악의 질환이냐? 이것은 아주 예고 없이 오고요. 남겨진 결과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에 있습니다 하고 진단을 받으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하고 또 이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죠. 나머지 나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다 해결도 하고 뭔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심내혈관 질환은요, 한 번의 발작으로도 치명적이죠. 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갑자기 잃는 크나큰 큰 상실감을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멘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우리가 살았다 이러더라도 남긴 후유증이 뭐 식물인간, 이거 아주 처참하죠, 그게. 그래서 이 심내혈관 질환은 정말 무섭고 최악의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 이 순환기계 질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허혈성 심진질환이나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이 있고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경색 같은 이런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증과 등의 어떤 선행질환을 총칭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심내혈관 질환은 요즘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의 어떤 발생 기전을 보면 이게 다 동맥경화라는 사실이죠. 그럼 동맥경화증이 뭐냐? 우리가 이빨을 닦지 않으면 치석, 플라그가 끼인다, 플라그 끼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지방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동맥경화성 플라그라는 게 이 혈관에 끼게 되는 거죠. 그렇고 혈관이 이제 쌓입니다. 쌓이다가 여기에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정상 혈관처럼 보이다가 혈관이 이런 동맥경화성 플라그가 끼면은 아주 딱딱해지고 좁게 되는 거죠. 그러다 혈관이 상당히 좁아지면서 혈관 질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관이 정상인에 비해서 녹이 많이 썰어서 수도관이 좁아지는 경우와 아주 똑같습니다. 이 혈관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혈관은 정상 혈관은 태어날 때 혈관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은 혈관은 녹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쇠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뭐 짠 음식이나 뭐 기름진 음식, 그다음 스트레스도 항상 또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담배도 피우고요. 그러다 고혈압도 오고 당뇨병도 오고 이런 위험 인자가 자꾸 많아지면은 이렇게 혈관이 자꾸 동맥경화성 플라그가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 동맥경화증의 어떤 주요 증상을 갖다가 보실 것 같으면요. 처음에 어지럽죠. 뇌로 머리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어지러워요. 그러면 일시적 뇌혈 발작이라는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뇌혈관이 막히면 우리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에 좀 힘이 빠지고 심하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런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아파요. 협심증이죠. 그런 협심증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완전히 이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을 썩게 만드는 심근경색이 오면은 아주 심하게 아픈 거죠. 이건 뭐 너무너무 아픕니다. 몇 시간 지나도 아픈 거죠. 심장근육이 썩기 때문에요. 이런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콩팥동맥이라는 콩팥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이런 콩팥경화증이 돼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놔두면 이게 이제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복막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병도 이제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다리 쪽의 혈관을 보시면 다리 혈관이 이제 이렇게 또 피가 잘 가지 않죠. 그러다 보면 다리 피가 안 가니까 좀 궤양이 생기고, 이게 또 심하다 보면 다리 이제 그쪽에 이제 괴사 썩는 일이 생기는 말초혈관 질환이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 환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이제 오셨어요. 아주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갖다 잘 했죠. 스텐트, 금속 근육만을 넣고 환자는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50대 중반인 분인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는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자식들 잘 키웠고 친구와 관계도 좋고 사회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억울하대요. 내가 왜 심근경색이 들냐? 내 친구는 괜찮은데 나만 왜 심근경색 걸려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된 것은 어찌 보면 담배 피운 것밖에 없대요. 네. 그러면 동맥경화증 누가 잘 걸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기 보면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다 있습니다. 뭐 뚱뚱하다, 고지혈증에 아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뭐 담배를 피운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유전적으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나이 드는 것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유후민자라 그래요. 동맥경화증이 잘 생기는 유후민자. 이 유후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동맥경화증도 잘 오고 또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죠. 이 자체만 잘 유후민자를 조절만 되면 동맥경화증이 상당히 더디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이 정말 깨끗한지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성 플라그로 해서 혈관이 막 지저분한지 이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명의 혈관 건강 지표라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여러분의 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수치를 잘 알으셔가지고 이걸 잘 예방하고 나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이 9월 초에 보면은 이런 자기 혈관의 숫자 알기 이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측정해주고 하는 그런 행사 레드스컬 캠페인이라는 걸 갖다가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뭐 성적표만 확인하지 마시고 자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혈관 건강을 얘기하는 이 지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사실 시간 나시면 한 번쯤은 여러분 가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하는 5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생활 습관병 중인데 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성지방, 복부비만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에게 영향을 막 미칩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말초 조직까지 아주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혈액을 갖다가 피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수축을 해가지고 이 박수된 혈액이 보내야 되는데 그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어느 정도 압력 이것이 이제 혈압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하면은 140에 90 높은 혈압이 140 아래 혈압이 90 이상 이때를 이제 고혈압이다 이래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성인에 있어서 3명 중에 1명이 정도로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우리가 국민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혈압이 그렇지 않는 낮은 사람의 수명보다도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이 혈압과 이 고혈압과 혈관의 관계는 혈압이 올라갈수록 혈관 건강은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정의를 펼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어떤 정세를 보면 고혈압은 정세가 없습니다.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증상이 없죠. 그래서 나는 고혈압이다 고 말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또 고혈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뇌졸중이나 신경경색증 그리고 신부전, 돌연사 등 이런 합병증이 오면은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별 증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아까 말한 이런 합병증이 치명적으로 오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소리 없는 저승사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그런 혈압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또 고혈압은 이렇게 평생 관리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완치가 없죠. 그래서 생활요법을 잘한다, 약물 치료를 한다 해서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고혈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왜 고혈압이 그래 무서운가? 합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떤 합병증이냐? 혈압이 있게 되면요, 뇌나 혈관, 심장, 콩팥 이런 표적 장기라 그래요. 여기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는 고혈압성 합병증과
동맥경화에서 동맥경화성 합병증을 해서 이런 질환들이 오게 됩니다. 이걸 7, 8년 치료 안 했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든 안 높든 또 어쨌든 정상이 또 있든 없든 정상이 있든 없든 혈압만 높다. 140, 90 이상이다. 이러면 우리가 생활요법을 하고 뭐 식이, 운동, 이완요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0에 90 미만, 뭐 120, 80이 정상이지만 그렇게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뇨는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죠. 이게 높으면 이게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중요한 영양소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찌 됩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당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할 때는 포도 주사도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이 당이 필요한 거는 이 포도당이 필요한 거는 혈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나 조직이죠. 혈관에 고혈당이 아주 오래된 상태에 그렇게 있으면은 이게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또 혈관이 내피세포를 갖다가 손상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가 아주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 질환이 아주 잘 오죠. 그래서 당뇨병과 혈관의 관계는 혈관, 심장 혈관을 짓누르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고혈압도 많고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도 아주 많아지고 특히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더 심각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근경색 발병률이 한 6배인데 비해서 남자의 2 내지 3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이 합병증은 당뇨로 돌아가시진 않죠. 심내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혈당 잘 조절해가지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 환자라 그러죠.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뇨 치료되지 않고 자기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합병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합병증이 보면은 무서워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심장의 혈관을 먹이사리는 관상동맥인데 혈관이 아주 가늘고 좁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수술을 했던 그런 경우고요. 59세 남자예요. 혈관이 너무 형편없다 그겁니다. 또 여기는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아주 숨이 차요. 심장도 커지고 짜지도 못하고 심부전, 폐물이 차고 밤에 잘 숨이 차서 주무시지도 못해요. 이런 심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 쪽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결국 피가 안 통해서 다리에 발쪽, 발가락이 썩는다든지 하는 당뇨발이 올 수도 있고요. 눈도 보면은 망막증이 와가지고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뭘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콜레스테롤은요, 많은 분들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지질의 일종입니다. 세포와 세포막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갖다가 합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거, 남자는 남자답게 또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을 갖다 좁게 만들고 이런 혈관 질환을 갖다가 일으키게 됩니다. 빼빼한 시골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 검사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풀밖에 안 먹고 맨날 이렇게 뭐 농사만 짓고 하는데 내가 무슨 콜레스테롤 넘느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유전적이죠. 한 먹는 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내면 이걸 파괴시키는 효소가 있어서 이걸 파괴시키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부족한,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만들기만 하고 파괴를 못 시키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약물을 써서 이렇게 파괴시키는 약물을 써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 해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 혈관 속의 기름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 하는데 이 혈관 속의 기름때를 쌓이게 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죠.
동맥경화를 갖다 잘 일으키게 하려면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요 40 정도가 남자는 정상으로 보고요 여성은 45 이상을 정상으로 봅니다. 60 이상이 되는 분들은 아주 오래 사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은요 보통은 13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10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고요. 아주 고위험돼서 뭐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운다든지 이런 고위험 환자는요 70 미만까지. 다시 말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다고 하는 우리 고밀도 콜레스테롤 높이는 방법이 뭐냐? 별거 없어요. 이거는 뭐 담배 끊어라, 뭐 술을 조금만 마셔라. 근데 술도 보면 종류가 많죠. 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잔에 담긴 술은 공통점이 있어요. 알코올량 똑같아요. 그래서 2잔을 얘기합니다. 남자는 2잔, 여성은 1잔. 이게 알코올이 12 내지 14g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몸에 그래도 괜찮다. 적당한 술이 절주라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소주를 갖다가 맥주잔 2잔을 마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에 맞는 술 2잔 정도, 또 여성은 1잔 정도가 낫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걸어라. 이제 운동하라는 건데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상 그러면 좋다. 중성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성지방은 혈관을 막는 기름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설탕이나 알코올로 재료를 해서 간에서 만들고 우리가 많이 먹는 육류라든지 생선, 기름 등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알코올 섭취에도 올라가요. 과음한다, 과식한다 해서 칼로리 섭취가 많든지 또는 운동을 안 해서 칼로리 섭취가 적은 경우는 이런 중성지방이 올라가서 우리가 내장과 그리고 폐하에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됩니다. 흔히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성지방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검사해 보셔서 150 미만을 만드셔야 돼요. 200 이상이 올라가면요. 운동을 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단 걸 안 먹는다든지 탄수화물을 줄인다든지 술을 안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아주 기름진 고기 이런 데보다는요. 술과 탄수화물이 문제예요. 특히 남성 경우는 술을 끊으셔야 되고요. 여성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면 중성지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배드민턴 치고 뭐 집사람과 같이 해서 사는데 검사 다음 검사하니까 더 높아요. 근데 왜 이래요? 이분은 운동 안 하고 사교하신 거라 가서 끝나면 또 해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한 게 사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음식을 잘 가리지 않고 먹으니까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복부비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복부비만과 혈관의 관계는요, 뱃살이 심장 건강을 누른다. 이건 뭐냐면 뱃살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하고 중성지방이 저장한 데예요. 이게 많으면 혈관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보통 우리가 뱃살이라면 허리 둘레를 물어보면 돼요. 환자 보고 뭐 바지 허리 둘레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남성은 90, 여성은 85 이상 되면 복부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허리 둘레가 두꺼울수록 심장에 부담을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른 비만도 있어요. 비만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복부비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일 많은 이유에서는 과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특히 많은 내장형 비만 이런 경우에서는 혈관 질환이 아주 잘 오죠. 그래서 이 복부비만 자체는 혈관 건강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비만이 있든 또 그렇지 않던 경우라도 한 번씩 복부 내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말씀드린 4대 수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혈압은요 140에 90 미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120, 80이면 더 좋고요. 물론 당뇨라든지 콩팥이 안 좋으면 130, 80 이렇게 있지만 140에 90 미만은 낮춰야 되겠다. 이 수치는 이제 아시는 게 좋겠고 혈당은 공복 시에 100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식이하고 또 약물로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거는 유민자가 없을 때는
130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심일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뭐 고혈압, 당뇨가 있다 이러면 100 미만으로 낮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위험, 아까 말씀드린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운다, 이 복부 비만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면 70 미만.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중성지방은 150 이하로 우리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걸 수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의 목표 수치를 아시고 이걸 잘 관리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뭐 또 4월은 가정의 달이고부터 해서 뭐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섬유질이 많은 과일, 특히 이제 보면 빨간 과일이죠. 사과, 뭐 토마토, 이건 상당히 이제 동맥경화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작용이 있다는 가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풍부한 그런 녹황 채소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시금치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오메가 3가 맞는 이런 견과류 종류도 좋고요. 아주 좋은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 그 등푸른 생선 이것도 이제 드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혈액 순환에 돕는 마늘이나 양파 그리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이것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유를 드신다면은 이런 저지방이나 탈지우유를 드시는 게 낫겠고, 가급적 포화지방산이라든지 튀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우습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뭐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러면 한자로 된 게 많아요. 뭐 빵, 떡, 밥, 술 뭐 이런 것들요. 또 흰 거, 뭐 밀가루, 설탕, 뭐 흰 쌀밥, 뭐 그런 것들도 있고는 한데 가급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고, 우리가 뭐 일반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죠. 무엇보다도 해를 가하지 마라. 좋다고 좋은 거 막 찾아다니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좋지 않는 거 이걸 갖다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찾기보다는 좋지 않는 걸 피하는 쪽으로 해서 혈관 건강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런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혈관 건강을 위한 7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소와 과일, 작곡류를 갖다가 많이 섭취하시고 금년, 절주 2 내지 석 잔 이내, 그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는 거라도 숨이 차고 강도는 숨이 차고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좋겠고요. 또 정기적으로 아까 생명의 3대 수칙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의심되면은 빨리 이제 병원에 찾아서 의사 상담을 하고 스트레스는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자고 이렇게 혈관 건강 7계명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잘 드시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보통 우리가 혈관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게 보통은 겨울에 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환절기, 봄에도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되시니까 어떤 거 조심하시면 될까요? 뭐 사실 겨울철에 이런 심내 혈관 질환이나 혈관 사고는 사실 많죠. 뭐 네. 날씨가 추우니까 네. 혈관이 수축을 해서 혈압이 오르고 되지만 요즘 같은 또 이런 환절기에 보면 네. 뭐 요즘도 이제 꽃샘추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해 추웠다가 이렇게 혈압의 변동성도 아주 심해집니다. 혈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혈관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예. 사실 그럴수록 이 혈관 사고가 더 잘 일어나기가 쉽고 예. 특히 또 스트레스라는 거는 실제 1년 내내 있는 거죠. 네. 뭐 겨울철하고 더 있는 건 사실 아니니까. 네. 막 그래서 보면은 이런 봄철이나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혈관 사고에 대한 걸 갖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강의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예. 자기 혈관의 수치를 잘 아시면서 예. 그런 병들, 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잘 관리하시고 네. 또 이렇게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골라서 드시면은 네. 100세까지 예. 무병장수 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좀 찰 수 있으니까 더덧 같은 거 하나씩 더 가지고 나가셔서 체온 조절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랐던 건 아닌데 뭐 운동을 하고 술 줄여야 하고 음식도 조절해야 하고 몰랐던 건 아닌데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회초리처럼 사랑의 회초리를 저희들에게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동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수명이 100세가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사실 텐데 건강 수명은 아직도 70대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오늘 많은 정보 드렸습니다. 혈관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지키셔서 건강한 100세 맞으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